네, 안녕하세요. 원산지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4과목을 이제 한번 볼 차례인데요.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입 통관과 관련돼서 관세법상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과목입니다. 이게 이제 범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본 과목을 좀 전략 과목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죠. 왜냐면 지금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지 또 품목 분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외적인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점수를 많이 따는 과목으로 선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1과목과 4과목 관련 법령들을 다루는 쪽에서 그 내용들이 좀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가 좀 굉장히 넓기는 해요. 하지만 넓은 반면에 그만큼 출제가 되는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론 학습을 할 때에도 그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틀린 지문 또는 옳은 지문으로 많이 채택되는 그 문구들, 그런 부분들만 조금 세심하게 봐놓는다면은 아무리 범위가 많다고 해도 우리 충분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과목입니다. 우리 4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앞에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관세의 부가와 납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통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세나 통관이라는 용어가 많이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뭐야, 통관이 뭐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해외 직접 구매를 소비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개인 통관 고유부가 없으면은 오히려 막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런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 150불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0불 넘어가면은 관세 내야 되더라, 그거 좀 우리 관리해서 구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실 만큼 개인 통관과 관련돼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통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관세와 부수적으로 내 물건 언제쯤 오나라는 것들을 이제 트래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어디서 통관 중이구나, 통관 중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예전과 달리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용어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로 볼 것들은 이제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입하려는 물품의 이제 과세 물건들, 과세 물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 이 관세를 낼 때 관세가 금액으로 계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를 하는 표준이 뭐냐, 물론 여기는 종량세도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로 가격이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붙는 일정 율, 세율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관세를 산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 또는 산출하는 과정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들, 얘네들은 각각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관세가 산출이 됐다면 이제 이거를 납부해야 되죠. 근데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낼 거냐, 납부 기한, 그래서 언제까지 내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정정도 하겠죠. 정정은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정이 진행되는지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를 특정 사유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제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서 나는 이제 신고를 하고 했지만, 또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부가고지를 받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하는 어떤 불복 절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 나갈 가장 큰 챕터들이고, 관세의 실질적인 이제 발단, 수입을 하면 관세를 납부한다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입하고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다음 납부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정정하거나 감면 환급하고, 그다음 불복 또는 이건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관세의 부가 요건 성립 부분부터 납부까지 쭉 이제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용어들을 설명드리고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 부분보다는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용어의 정의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한이나 뭐 정정의 절차 이런 것들을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전반부가 후반부보다는 조금 이제 암기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이제 좀 특징이 있고, 후반부는 이제 통관 절차적인 내용이에요. 네, 절차.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면은 조금 이제 용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통관 절차가 오히려 전반부의 관세 부과 부분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내용 이렇게 끝내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통관은 이제 크게 수입 통관, 그다음 수출 통관, 그리고 사실 반송 통관도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통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송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비중 때문이라도 수입 쪽이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 통관과 관련돼서 굉장히 조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특히나 이제 수입 통관과 관련돼서는 수입 통관에 대한 좀 제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라든지, 또는 수입은 가능하지만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들여올 수 있다든지,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수출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관리 목적상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비중 있게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입과 관련돼서 이러한 제한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다음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세구역상의 활동들, 보세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통관이 되려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수입 물품,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제 외국 물품의 개념에서 통관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은 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돼요. 내국 물품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 신고 수리와 관련된 얘기는 이 관세 납부 후에 이제 통관 절차에 의해서 수리가 될 건데, 자, 그 수리가 될 때까지 통관 단계에서 물건이 머무르는 곳, 그곳이 이제 바로 보세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보세 구역과 관련돼서는 통관 절차에서 수출입 통관과는 조금 별개의 챕터로 이제 보세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다뤄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통관과 관련된 거는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관세와 관련돼서는 각각의 용어 부분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학습해 나갈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과는 별개로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에게 더 맞춰져 있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특색 있게 본인이 맞는 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부 방법까지 제가 이제 막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만한 건 사실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강조를 드리고 권장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문장 그대로를 암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할 때에는 누가 책을 더 많이 봤느냐, 그러니까 그걸 오래도록 들여다봤냐가 아니고 그거를 얼마나 문장을 압축해서 핵심 용어들로 추렸느냐, 그리고 그 용어들을 얼마나 눈에 익혔고 얼마나 많은 회독을 했느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점수를 더 많이 따느냐 못 따느냐, 요거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책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그 개념 설명드릴 때 이제 문장을 그대로 이제 계속적 보시는 분들하고, 그 문장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문장 또는 단어가 뭔지를 점점 줄여나가시는 분하고는 두 번 볼 때, 책 세 번 볼 때, 네 번 볼 때 똑같이 봐야 되는 양이 후자는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볼 수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더 눈에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를 5번 읽은 사람보다는 그 문장을 줄여서 7번, 8번 본 사람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다루는 여러분들께는 이런 방법들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시험이고 이거 문장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 옮겨 쓰셔야 된다고 한다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객관식은 지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내가 눈에 익은 것들을 토대로 이 내용이었지를 되살려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과목들에서는 이제 또 그 과목에 맞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이번 4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의 용어들이 그대로 문제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제 4과목 말씀드릴 때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인 암기를 해 나가시면은 학습 범위를 좀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4과목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본 이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